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국경 안에 있는 망명방송입니다. 전윤식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이 BBC의 뉴스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BBC는 오늘 저녁 평양에서 열렸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을 보도하면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경기.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상하기도 하지만 역사상 가장 괴이한 축구 경기였습니다. BBC는 덧붙입니다. 생중계도 없고 한국의 팬들도 없다. 외신들도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다. 그 기사처럼 한국의 팬들만 없는 게 아니라 북한 관중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4만 관중이 일방적인 응원을 할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갑자기 무관중 경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이런 괴이한 경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왜 김정은은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을까요? 우리 선수들은 철저히 고립되어 경기를 치렀습니다. 현장에 있는 축구협회 관계자가 경기 상황을 이메일로 보내준 것이 유일한 외부 통로였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현장에는 지아니 인판티노, 이 피파 회장이 있었다는군요. 그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팬들이 반응이 전국을 찔렀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나라다. 평화의 모드는 다 허상이었다. 이 평화를 외치면서 스스로 무장 해제의 길을 걷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대중의 목소리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책상 위에는 김정은과 직통전화가 놓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판문점 1차 남북회담 때 직통전화를 합의했었죠. 그 뒤에 그 전화벨이 울렸다는 얘기를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어제 벌어졌던 조국 사퇴쇼의 후폭풍입니다. 제가 사퇴쇼라고 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국의 사퇴가 다분히 정략적 발상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조선일보 3면엔 조국 사퇴의 배경이 청와대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조국에게 사퇴 날짜 셋을 주고 택일하라고 요구했다고 썼죠. 친문 핵심 의원에게서 흘러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결국 조국은 가장 빠른 날짜인 어제 14일을 선택한 것이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조국이 오늘 있을 국정감사에 잘못 정언하다가는 위증죄가 될 수 있는 것도 큰 부담이 된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의혹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터라 의원들의 질문에 조국이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든 민주당은 조국으로 인한 여론 악화가 큰 부담이 됐고 청와대는 이런 민주당의 부담을 들어준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청와대는 13일 고위 당정청 회의 뒤에 조국 스스로 사퇴 의사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사퇴를 조국의 결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조국 사퇴를 철저히 기획된 작품으로 보고 있는 것 같군요. 조선일보는 이면에서 조국을 검찰개혁 장관이라는 이미지로 만드는데 3일 동안 올인했다고 제목으로 뽑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퇴 사흘 지난 11일부터 아주 급박하게 움직였다고 하는군요. 11일 대금에 법무부와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후 여러 과정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13일엔 조국의 요청 형식으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엔 이낙연 총리와 이해찬 당대표 말고도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 이 정권의 이른바 실세 그룹들이 전부 모여 기념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신문은 검찰개혁을 한 장관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퇴임을 결심한 장관이 그 전날 당정협의를 주도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개혁의 끝을 보겠다는 식의 결기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마치 검찰개혁이란 것이 이 민족, 이 국가를 구하는 유일한 비책인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든 조국은 사퇴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일면은 온통 조국 사태로 채워졌습니다. 조선일보 헤드라인이 분노와 분열을 남긴 66일이 비상식이고 동아일보는 66일 만에 벗어난 조국 블랙홀입니다. 재밌는 건 그 옆에 똑같은 크기의 기사가 똑같은 내용으로 실려 있습니다. 청와대와 교육부, 민주당이 자사고 특목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것을 논의했다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평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확 바꿔버린 거죠. 자, 이제 조국 사태 후의 풍경이 어떻게 바뀔지를 살펴봅시다. 먼저 검찰입니다. 우선은 관심을 끄는 게 정경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죠. 검찰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정해진 건 없다. 원칙대로 간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검찰은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조국 수사를 시작했다는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주장은 조국소를 외치는 서초동 집회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나왔죠. 사정이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다시 말하자면 수사의 정당성과 명분을 위해서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은 아마도 정경심을 6번째 불러서 조사를 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이 지금 받고 있는 피의 사실은 입시 비리에 쓰인 표창장 위조 말고도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를 해서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 또 운동학원 재산 빼돌리기 등 워낙 광범위하고 더욱이 증거인멸의 경우는 거의 증거도 확보가 되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지 않은 건 곧 또 다른 의혹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 매체를 통해 나온 뉴스이죠. 정경심이 최근 MRI 검사를 통해서 뇌종양,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정경심 측은 이런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해서 향후 일정을 협의한다는군요. 어제였죠. 정경심은 조사받은 지 6시간 만이죠. 남편 조국이 사퇴했다는 뉴스를 접하자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곧장 병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조서 열람조차 하지 않고 말입니다. 조국도 사퇴 입장문에서 원래 건강이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 입장문엔 만신창이니 상처 입은 가족이니 하는 감성적인 말로 가득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검사라면 정경심의 신병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당사자인 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어제 저녁 6시 팩스로 서울대학교에 복직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20분 뒤라고 하는군요. 언론 보도대로라면 오늘부터 서울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학생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 서울대 선우라이프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복직 찬성이 1%, 반대는 무려 96%라고 하는군요. 제 생각엔 그래도 조국 씨는 학교에 출근할 겁니다. 조국에 대한 수사는 또 어떨까요? 언론은 이상하게도 이 점을 심층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조국을 조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현재 나온 혐의점이 사실이라면 조국을 기소하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조국은 딸 표창장 위조나 병량 논문 제1제자로 올린 입시 비리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딸과 아들, 그리고 문제의 병량 논문 주저자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그리고 대학 동기인 박모 변호사의 아들까지 4명의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에 조국 씨가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그 인턴 증명서가 허위로 만든 것인데 조국이 주범이라 해야 상식에 맞는 거니까 말입니다. 물론 본인은 청문회에서 이렇게 대답했죠.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인턴 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장영표 교수는 나는 알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까요? 정말이지 이 분통 터지는 뉴스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국의 동생입니다. 얼마 전에 영장이 기각된 그 동생입니다. 지난번 허리를 다쳐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며 나이롱 환자 노릇을 했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들통이 났더군요. 나이롱 환자라는 게 말입니다. 조국의 동생 조건은 지난 8월 20일 기술보증기금 채무 44억을 갚겠다고 입장문을 언론사에 배포를 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보유 중인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를 위해 내놓겠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배포했죠. 그런데 채권을 관리 중인 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하죠. 이 캠코에 확인을 하니 지난 2달 동안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급하게 여론의 비판을 피해보려 한 사기극이다. 이런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국 사퇴에 따른 야당의 반응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국 사퇴를 애국 시민의 성의라고 자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참 점잖은 표현이군요. 모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으니 대통령이 사죄하라고도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모처럼 민주당이 승리한 것이니까 아마도 자축 분위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한정입니다. 민주당은 부글부글합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친문 핵심은 조국 사퇴에 여당이 뭐 했나? 조국 장관을 지키지 못한 이해찬은 사퇴하라고 불만을 마구 쏟아내는 중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통과를 다짐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이랬습니다. 조국이 만든 검찰개혁, 하늘이 두 쪽 나도 완수. 글쎄요. 저도 하늘이 두 쪽 나는 일이 정말 걱정입니다. 언제 벌어질지 몰라서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나라의 안보가 위태롭습니다. 나라 안보가 이렇게 걱정인데 여당 원내대표는 그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공수처법만은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공수처법 관철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말은 무조건 막겠다는 겁니다. 뭐로 막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몹시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하루하루 추워지고 있습니다. 제발 경제나 좀 살아나서 서민들의 얼굴이 좀 펴졌으면 합니다. 내일 뵙시오. 고맙습니다.